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디선가 한국 라면이 쉴 새 없이 뜯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콧대 높은 파리의 미식가들, 뉴욕의 금융맨들, 그리고 히말라야의 수행자들까지도 약속이라도 한 듯 빨간 국물 앞에 코를 박고 땀을 흘리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에 달하는 이 거대한 숫자는 단순히 장사를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해 쏘아올린 가장 강력한 문화적 미사일이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마세의 제국을 건설했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과거 우리가 서구의 햄버거와 콜라에 길들여졌다면 이제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매운맛을 기준으로 입맛을 다시고 있는 셈이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엉클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흔한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문화적 알박기와 일본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린 대한민국만의 미각공학에 대한 아주 차갑고도 뜨거운 분석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압도적인 자긍심과 새로운 통찰을 준다면 저와 함께 이 지식의 길을 끝까지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묻습니다. 라면은 일본이 원조인데 왜 세계는 한국 라면에 열광하는가? 라고 말이죠. 일본은 라면을 요리로 접근하며 장인 정신의 늪에 빠져 있을 때 대한민국은 라면을 하나의 플랫폼이자 콘텐츠로 진화시켰습니다. 15억 달러라는 장벽을 뚫어낸 비결은 단순히 맵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영화의 짜파구리, BTS가 먹던 불닭볶음면, 그리고 넷플릭스 드라마 속에서 피어오르던 하얀 김 속에 숨겨진 고도의 심리전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식품 산업의 뉴스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라이프 스타일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K라면 인프라의 승리입니다.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 라면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가장 트렌디한 한국의 문화를 소비하는 놀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그 비밀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왜 세계 최고의 자본들이 한국 라면 공장을 세우지 못해 안달이 났는지, 그리고 왜 일본의 라면 기업들이 한국의 포장지 색깔까지 베끼며 처절하게 발버둥 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뜨거운 눈물이 아니라 날선 팩트와 압도적인 전략의 관점에서 이 기적을 해부해 보시지요. 이것은 라면 한 봉지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인의 뇌 구조를 매운맛으로 재설계해버린 미각혁명의 기록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15억 달러 신화의 진짜 설계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화려한 숫자의 이면, 즉 15억 달러의 설계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수십 년간 라면 시장을 꽉 잡고 있던 일본이 아니라 하필 지금 대한민국의 라면이 전 세계의 영혼을 흔들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문화적 알박기라는 고도의 전략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기억하시죠?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그 영화에서 부잣집 사모님이 한우를 썰어 넣은 짜파구리를 먹는 그 8분간의 시퀀스. 그것은 단순한 먹방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인의 무의식 속에 한국의 라면은 가난한 자의 끼니가 아니라 가장 힙하고 맛있는 요리다라는 인식을 박아 넣은 거대한 심리전의 시작이었지요.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탄소년단 BTS를 비롯한 K-팝 스타들입니다. 그들이 라이브 방송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빨간 면발을 삼킬 때 전 세계 수억 명의 아미, 알매미들은 그 매운맛을 고통이 아닌 동질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 K라면은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와 연결되는 통로이자 가장 트렌디한 한국의 삶을 체험하는 놀이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본과의 결정적인 격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라면은 철저히 장인 정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라면을 한 그릇에 완성된 요리로만 대했지요. 그래서 비싸고 조리가 복잡하며 대중적인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라면을 플랫폼으로 진화시켰습니다. 봉지 하나에 모든 맛을 응축시켜 누구든 어디서든 3분 만에 한국의 맛을 재현할 수 있게 만든 이 표준화의 마법. 이것이야말로 일본이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독보적인 인프라입니다. 이제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숫자로 보시지요.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해머 팩트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 라면 수출의 절반 이상은 중국과 일본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 시장 점유율은 이미 일본 브랜드를 턱 밑까지 추격했고, 동남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중동 시장의 성장률은 매년 30%를 상회합니다. 특히 미국 월마트 전 매장에 우리 라면이 입점했다는 사실은 이제 K라면이 주류 사회의 필수 식자재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무슬림들이 먹는 할랄 시장은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시장입니다. 서구 기업들이 까다로운 인증 절차 때문에 쩔쩔매고 있을 때 우리 기업들은 전용 생산 라인을 깔고 그들의 입맛에 맞춘 K-할랄 라면을 쏟아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장사 수완이 좋은 게 아닙니다. 상대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우리의 맛을 심어버리는 그야말로 미각의 영토 확장인 것이지요. 여러분, 일본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라면 기업들이 최근 들어 우리 라면의 패키지 디자인과 매운맛의 배합을 그대로 베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원조를 자처하던 자들이 이제는 우리의 뒷공무니를 쫓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당했던 시대가 이제 우리가 증명하는 시대로 완전히 뒤바뀐 순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면발을 판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그리고 우리가 가진 치밀한 문화공학을 판 것입니다. 경쟁국들이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타협할 때 우리는 전 세계인의 뇌구조를 분석하며 어떻게 하면 이 매운맛에 중독되게 만들 것인가를 연구했습니다. 그 집요함이 지금의 15억 달러라는 난공불락의 성벽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전부일까요? 어림도 없지요. 이제부터는 이 거대한 성공 뒤에 가려진 진짜 비밀, 즉 기술적 초격차와 자본의 역습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제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차가운 숫자로 보시지요. 여기서부터는 기록으로 증명하는 팩트의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라면은 결국 밀가루 튀김 아니냐, 돈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아니한 생각이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K라면이 15억 달러의 벽을 뚫어낸 비결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반도체급의 정밀한 공학 설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해머 팩트부터 머릿속에 박아 넣으셔야 합니다. 전 세계 식품 시장에서 단일 품목으로 150개국 이상의 입맛을 동시에 장악한 사례는 코카콜라와 맥도날드를 제외하면 거의 전무합니다. 그 불가능한 영역에 대한민국 라면이 진입했습니다. 서구권의 거대 식품 자본들이 수조 원의 연구비를 쏟아부어 우리 라면을 따라하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돈을 하수구에 처박는 꼴만 당하고 비참하게 퇴각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우리 국물의 깊이와 면발의 과학을 도저히 흉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만 번의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면발의 호화도,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입안에서 춤을 추는 그 쫄깃한 탄성과 국물이 면에 스며드는 그 0.1mm의 미학은 단순한 레시피로 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60년간 쌓아온 감칠맛의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영역이지요. 일본의 라면 기업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안방에서조차 우리 라면에 밀려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라면 브랜드들이 최근 들어 한국식 매운맛을 베끼기 위해 연구소를 풀가동하고 심지어 한국 라면의 상징인 빨간색 포장지 디자인까지 그대로 복제해서 팔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 과거 우리가 그들의 기술을 부러워하며 뒤를 쫓던 시절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자 압도적인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운이 좋아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경쟁국들이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타협할 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의 뇌구조를 분석하며 어떻게 하면 이 매운맛에 중독되게 만들 것인가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 K라면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가장 트렌디한 한국의 문화를 소비하는 콘텐츠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끝에 서서 우리가 진정으로 되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15억 달러라는 이 거대한 숫자는 단순히 기업의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의 맛에 매료되어 스스로 지갑을 열었다는 일종의 문화적 항복 문서이자 지난 60년간 우리가 흘린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가장 뜨거운 승전보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통에 미군이 버린 음식 찌꺼기를 끓여 먹으며 배를 채우던 그 비참했던 시절, 우리에게 라면은 처절한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가장 가난했던 나라의 비상식량이 이제는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의 가장 힙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맵고 뜨거운 국물 속에는 우리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정과 한의 정서가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너무 맵다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그 매운맛 뒤에 숨겨진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믿었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한 그릇에 소주 한 잔을 곁들이며 내일을 기약하던 우리 아버지들의 그 묵직한 뒷모습이 이제는 전 세계인의 일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품 산업의 승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가늠자입니다. 우리는 그저 면발을 튀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 뼘 더 넓힌 것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만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 줄 더 써 내려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필요하시다면 조용히 구독과 댓글로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겠습니다. 15억 달러라는 성과는 그 위대한 역사의 과정에서 얻은 작은 훈장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진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더 깊은 입맛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은 계속해서 새겨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매콤한 기적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잠시나마 뜨거운 자긍심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가 일궈낸 이 찬란한 유산을 보며 오늘 하루만큼은 어깨를 활짝 펴셔도 좋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국물 한 그릇 챙겨 드시고 환절기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이 뜨거운 길을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묵직한 울림과 통찰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